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길고 긴, 그죠? 지겹고 힘든 10월달 지나고 11월의 어떤 첫날. 오늘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주식이라는 게 어떤 각자가 보는 세상이죠. 이렇다 각자 기준은 틀리니까, 어떤 반드시 이거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고 장도 안 좋은데, 그죠? 뭔가 섣불리 예단을 한다는 것은 선무당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의 시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맞다 틀렸다 어떤 그런 것은 미래 영역이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그죠?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나는 왜 이 시점이 바닥이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 판단을 하는 그런 반복된 학습이 결국은 그게 실력이고, 그죠?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떠나서 끝없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찌라시, 그죠? 정권가에서 놔도는 정보, 그거를 정보라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그죠? 그거는 찌라시일 뿐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 틀리다는 거죠. 이 정권가에 있는 개인들이 끝없이 사고팔고, 그것도 부족해서 신용 미수 때려서 해야 그 수수료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개인들이 대응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죠? 뭐냐? 내가 현금이 있으면 사게 만들고, 샀으면 바로 팔게 만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니까 개인들은 힘이 든 거예요. 손실이죠. 사고팔고 1년, 10년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투자 방법, 길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을 하는 거죠. 급등주 따라잡기, 망하는 길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운 10월 한 달 동안, 그죠? 10월 한 달 동안 어려웠던 이유는요, 대외적으로 악재, 전쟁, 금리, 미국 10년물 채권,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저는 그걸 핑계라 생각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 결론은 뭐냐면요,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 반대매매, 미수 반대매매. 그것 때문에 끝없이 추락, 털려나가는 과정이죠. 오늘은요, 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냐면요, 오늘도 역시, 그죠? 2차 전지 쭉 반등했어요. 왜? 밤사이 테슬라 올랐다고. 테슬라 한 2% 정도 반등했다고. 아침에 2차 전지 쭉 플러스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흐름이요. 2박 3일 코스죠. 한번 테슬라 반등하면 2차 전지 확 미수가 몰려요. 미수는 2박 3일 코스죠. 오늘 몰렸다가 내일, 모레, 이틀 테슬라 하락하면 반대매매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죠. 하루 오르고 다음날 조금 약세, 그 다음날 폭락. 그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국장은 안 돼. 결국 국장 누가 하죠? 그 모든 원인은 개인한테 있어요. 개인. 외인, 기관, 그 얘네들은 따로 노는데, 지금 오늘 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2차 전지 태망, 그죠? 아침에 올랐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죠. 대표주자 에코프로, 그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상징적인 어떤 수치지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오늘 60만 원 무너졌죠. 60만 원에서 막 공방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또 쭉 밀려요.
그죠? 공포죠, 공포. 아직도, 에코프로가, 그죠? 신용이 한 60만 주대에서 계속 털려나가요. 에코프로가 무너지는 추세랑 이차전지 무너지는 추세랑 지수 빠지는 거랑 신용잔고 줄어드는 거랑 모든 게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거론 안 하죠. 전쟁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미국 국채 때문이다. 그게 맞을 줄도 몰라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신용이 모든 악의 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를 때 어떻게 올랐어요?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들 어떻게 올랐나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몰려들면서 광적으로 올랐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했나요? 신용 미수 치가면서 신용이 급증을 했어요. 그 수급의 힘으로 끌어올려 놨어요. 다단계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누군가가 들어오고 해야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 스톱되는 거죠. 그러니까 140만 원, 150만 원대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끝없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용해요? 외인들이 공매도를 쳐서 신용을 탈탈 털어내는 거죠. 가장 최소 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바이오 열풍 불 때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비슷해요. 협사예요. 왜? 투기의 어떤 과정은 항상 비슷하거든요.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때도요. 바이오들이 시가총액 상위 전부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뭐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뭐 어떤 옵션, 선물 옵션 이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든 코스피 15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좌지우지하니까 광란의 어떤 도가니였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이익이 안 나는 테마들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요.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앞전부터 여러 번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범인은 신용이다. 그러면 신용이 털려나가면 바닥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18조 5천억 대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고민스러웠죠. 과연 17조를 바라보는 게 지나친 욕심인가? 이러다가 어떤 바닥에서 매수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뭐 고민스러웠어요. 그나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또 추매하기는 했습니다. 뭐 결과야 장이 폭락하니까 버틸 재간은 없죠. 그런데 그죠?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기준이네요. 3일 결제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신용이 17조 1000억대. 그죠? 그러면 화요일, 오늘 수요일, 오늘은 또 이세전지 폭락했으니까 오늘 계산해 보면 그죠? 대략 잡아도 아마 신용이 이제는 16조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2차 전지가요, 광란의 질주를 할 때, 그죠? 어떤 2차 전지 전도사 한 분이 나타나서 2차 전지를 막, 홍보를 하고 피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그 피리 소리에 현혹돼서 달라붙었죠. 그때가 신용이 17조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걱정했다가 17조 정도가 오면 그진 다 털린 거 아니냐. 단순 산수 개념으로. 그래서 그때가 바닥으로 본다. 그런 의미였죠. 근데 오늘 그죠? 한 17조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테마가 무너졌죠. 에코프로 60만 원 무너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장이 흘러가면 10월 달에는요.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2차 전지 테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락 종목수가 급증을 해요. 10월 달에 오늘처럼 2차 전지 테마가 움직였으면요. 하락 종목수가 뭐 1,400개, 상승 종목은 한 100몇십 개, 이 정도 비율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랬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줬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오픈하고, 그런데 뭐죠? 항상 주식이란 거는 미래거든요, 미래. 미래를 먹고 사는 거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메시지는 희망이죠. 나아진다. 앞으로 좋아진다. 이 업종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반도체 관련 투자도 이래 할 것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거죠. 하이닉스도 살아나고. 반도체 관련 대장들이 살아나야 여타 종목군들이 쭉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겠죠. 그게 어떤 테마죠. 한동안 반도체, 그죠? 진짜 죽었었죠. 힘들었죠. 물론, 뭐, 저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수급도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런 시절을 보냈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바톤 터치를 해준다. 삼성전자 무너지고, 하이닉스 무너지고, 2차전지 무너지고 하면 지수가 급락을 하죠. 지수가 급락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군들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집어 던져요. 공포 때문에. 또 2차전지 관련 종목 반대 매매가 또 쏟아지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용이 털릴 때는요, 어떤 사람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에코프로만 들고 있는 거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에코프로 100% 몰빵, 어떤 사람은 다른 종목과 에코프로, 어떤 사람은 다른 종목 두 종목과 에코프로 분산되겠죠. 그런데 신용 반대 매매는 뭐죠? 그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털려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가 주문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한번 쏟아지면 여타 종목군들도 다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폭락. 그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죠. 그런데 털리고 다 털리고 결국은 털릴 사람 다 털리고 나면 이제는 2차 전지가 무너져도 다른 종목이 반대 매매 거짓 나갈 종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동조화 현상이 깨지는 거죠.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론 과거입니다. 과거. 미래는 모르죠. 과거에 어떤 테마가 무너질 때는 그랬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요. 이래 보면 오늘 같은 장을 보여주고 어떤 개인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60만 원이 깨지면요. 심리적인 공황이 와요. 그 전까지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개인들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장중에 5%, 6% 급락을 하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절호의 매수 찬스다. 내 종목 다 집어 던지고 그 돈으로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현상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깨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60만 원이 무너졌죠. 60만 원이 무너진다는 건요. 심리적인 패닉, 공황이 와요. 이제는 계속 따라붙기 하는 개인들도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아, 이거 아닌갑다.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느껴요. 에코프로가 지금도 신용이 한 20만 주, 21만 주 그 정도 있지 싶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한 사람은 60만 원 잡고 해도 아직도 1200억 정도가 있죠. 작나요? 1200억? 수급이 받쳐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외인들은 공매도로 치면서 폭락을 시키기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줄 때는 1200억도 버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공포의 절정은 외인들도요, 공매도를 치면 결국은 언젠가는 상한을 해야 되겠죠. 상한을 한다는 말은 뭐죠? 장중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급락시켜버려요. 뭐 5%, 6% 급락이 아니고 장중 뭐 10%, 15%, 20% 막 하한가 가는 분위기를 연출해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못 견디네요. 뭐 가능하면 뭐 확실한 어떤 무서운 찌라시 하나 더 던져놨고 뭐 유럽에서 자동차 2025년이 아닌 추가 연기시켰다 뭐 이런 뉴스 하나 턱 띄워놓고
급락시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못 버티거든요. 다 집어 던져요. 그때 막 마이너스 20%, 막 30% 이런 부분에서 싹 끌어모아가지고 공매도 상한. 그 순간 신용 다 틀리고 개미들은 초토화돼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같이 상승이 나오죠. 그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오늘 2차 전지가 공포를 주면서 무너졌는데도 견뎌냈다는 거. 이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23.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 공신이죠. 상승 종목은 한 600 몇십 개, 하락 종목 200 몇십 개. 코스닥은, 그죠? 2차 전지가 몰락, 에코프로가 60만에 무너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한 1100개, 하락 종목이 한 400개.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섣부른 감은 있어요. 저도 섣부른 감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저는 신용장고 추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진 다 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오늘 개인, 그죠? 개인들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다 팔았죠. 팔고 싶어 팔았을까요? 저는 이거 다 신용 반대 매매, 미수 반대 매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 흐름의 반복. 지금은 신용을 막아버리니까 또 미수로 집중하죠. 미수를 계속 치다 보니까 미수는 2박 3일 코스죠. 그러니까 그게 또 악재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도 막을 거예요. 왜? 정권사들이 망하는 짓은 안 하거든요. 영풍제지 하나로, 영풍제지 지금 사태, 다른 정권사는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신용을 막았어요. 키우면 어땠어요? 욕심에. 조금만 더 먹지. 신용을 열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어요? 지금 영풍제지 사태가 터지니까 모든 총알은 영풍, 그 총알, 키움에 다 가고 있죠. 1년에, 키움 정권이 1년에 한 5천억 벌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하는 것도 없이 5천억씩 벌어들여요. 그거로 성과금 잔치하죠. 돈놀이하고. 야, 더 벌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용미수 갖다 쓰세요. 쓰세요. 그러다가 영풍제지 사태 빵 터지니까 저거 1년 번 거 다 날린 거예요. 해수, 무슨 수로 해수예요? 불가능해요. 영풍제지 거기에 갇혀있는 미수금이 5천억대라죠. 신용, 미수 5천억대. 그 5천억대 해수되나요? 불가능하죠. 영풍제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작업한 거죠. 품절주 하나가 찍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작업했죠. 5천원짜리를 5만원까지 만들었죠. 뭐 정확하게 하면 48,000원대. 끝없이 곱등. 세력들이 왜 이렇게 띄우는지 알아요? 팔아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팔아먹냐고요? 그는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52주 신고가 뚫으면 뭐라 이야기하죠? 허벌판, 이제는 매물 없다. 신세계다. 항상 세력들이 개인한테 세뇌를 시키는 말이에요. 52주 신고가는 말은 제일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비싼데 개인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왜? 이제는 매물벽 다 뚫어가 매물이 없다고. 황당하죠. 매물은 항상 똑같아요. 매물 불변의 법칙. 주식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해요. 우리가 도박을 하잖아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이런 데 갔어요. 그냥 게임을 하면, 딜러와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현혹이 안 돼요. 그런데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죠. 화면에. 그러면 단순하게 주사위 게임을 했다 칩시다.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홀수가 나올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 배팅을 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요. 아무것도 없이 배팅을 치라 하면 거진 사람이 홀, 짝, 한 절반 정도 분산이 돼요. 근데 전광판에다가 보여줘요. 지금까지 나온 경우의 수를. 아침부터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1시간이 경과됐는데 홀과 짝에 나올 확률을 쭉 적어줘요. 쭉 보니까 첫 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9판이 진행되고 이제 10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전광판에 이래 보여줘요. 첫 판은 홀 나왔다가 세 번째부터 짝짝짝짝짝짝 계속 짝수가 나와요. 그걸 전광판에 적어주죠. 그럼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해요? 홀에 걸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6번, 7번 연달아서 짝수가 나왔는데 이제는 홀수 나올 때가 됐다. 확률상. 그래서 홀수에다 계속 배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이 조작이라면 계속 짝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수를 배팅 치는 사람보다 홀수 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도박의 오류, 도박의 함정, 도박의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차트란 것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거죠. 52주 신고가 가면 매물이 없다고? 매물은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잘못된 학습, 잘못된 상식, 잘못된 교육으로 그래 믿는 거예요. 집단 체면 같은 거.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48,000원 가도 따라 붙는 거예요. 왜? 위에 매물 없다. 허벌판이다. 세력 맘대로다. 계속 간다. 달라붙죠. 지 돈만 썼으면 살아남죠. 살아남아. 뭐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 미수를 썼다. 빼도 박도 못하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천재지변 같은 상황.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왜? 48,000원이면요. 시가총액으로 한 2조 3, 4천억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48,000원이 5번 하한가 가니까 오늘 5,720원. 48,000원짜리가 5번 하한가 가니까 5,720원 됐어요. 그러면 신용을 쓴 사람들은 2.5배죠? 팔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팔았죠. 왜? 첫날 하한가 갔을 때 5,000주 거래. 둘째 날 하한가 갔을 때 10,000주 거래. 셋째 날 하한가 갔을 때 19,000주 거래. 넷째 날 하한가 갔을 때 67,000주 거래. 오늘 48만 주 됐어요. 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미친놈이 저거 사지? 누가 산 줄 알아요? 개인들이 사요. 왜 사는 줄 알아요? 하한가 지금까지 3번을 갔는데, 하한가 4번을 갔는데, 하한가 5번 갔는데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단순 무식한 배팅이죠. 키움을요, 계산을 해서 이래 보면 한가 반대매매 나가는 수량이 매일같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2,800만 주가. 2,800만 주가 계속 반대매매 나가요. 키움이 시스템상 강제적으로 돈 입금 안 하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첫날 5천 몇백 주 산 누군가는 하한가인데 지금 4번 맞고 있는 거예요. 지 돈으로 샀대도.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48만 주 거래됐어요. 물론 벗어날 거라 생각하고 샀겠죠. 그러면 내일 하한가 출발하면 고스란히 30% 꼬는 거예요. 내일도요, 하한가 잔량 그진 한 2,800만 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800만 주를 누가 사줄까요? 개인이 사요. 안 살 것 같죠? 그걸 어떻게 사? 세력은요, 또 그 심리를 이용을 해요. 흔히 이야기하는, 정권가에서 이야기하는 핫다라 그래요. 핫다. 상따 하듯이 핫다. 세력들도요, 강 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탐욕,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럼 내일 하한가 갔어. 잔량이 2,800만 주 있어.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세력 몇 명 모여. 야, 요거 작업 한번 할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찌라시 몇 개 좀 띄우고 한번 해볼까? 2,800만 주 잔량이 있어요. 야, 이거 가망 없다 하는데 갑자기 여러 군데서 주문을 두루루루루 였거든요. 10,000주, 20,000주, 5,000주, 30,000주, 100주, 200주 다다다다다닥 들어와요. 그 철옹성 같은 2,800만 주 한가 잔량이
다다다다다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설마 2,800만 주, 2,500만 주, 2,000만 주, 1,900만 주, 1,000만 주, 900, 800, 700, 600 다다다닥 줄어들죠. 거짓말같이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종목들 전부 시장가 매도 때리고 그걸로 그거 했다 하고 있어요. 특히 전업 무조건 걸려들어요. 그 이후에 벗어나면 다행이죠. 하한가 벗어나면 공방전을 펼치면 빠져나올 기회는 있어요. 근데 하한가에서 2,800만 주 싹 잡아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개미들이 왁 덤벼들면 하한가에서 마이너스 뭐 27%, 28%, 26% 좀 올라왔어요. 냅다 팔아먹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어디야 하고 다다다다닥 그러면 다시 재차 하한가 진입해요. 그러면 또 하한가 몇 방 가는 거예요. 흔한 현상, 흔한 일이죠. 그게 일반적인 주식의 흐름. 하이에나, 세력,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끝없이 꼬드겨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리, 욕심을 자극을 했어. 어쨌든, 신용 미수 때문에 만일 바닥가 나왔다 해도, 그죠? 떨어질 때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오를 때는요, 안 그렇죠. 달라요. 지금 하나씩 3분기 실적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어때요? 좋고 나쁘고 구별되죠. 그 어떤 대형주들도 HD, 현대건설 실적 나쁘게 나니까 어때요? 장중에 10몇 프로 그냥 내려앉죠. 삼성전기 어때요? 바로 10몇 프로 내려앉아보죠. LG생활건강 내려앉아요. 그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저런 대형주가. 호텔신라 실적 안 좋으니까 내려앉아보죠. 삼성엔지니어링, LG 뭐 일렉트릭. 이 호화스러운 대형주들이 다 내려앉죠. 왜 내려앉아요? 지금 장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장이에요. 대형주라고 버티는 대마불사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요. 우리가 지금 파월, 그죠? FMC 지금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차피 금리는 동결이다. 확률적으로 97.5%가 동결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파월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냐 아니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냐 또 중요하겠죠. 단기적인 흐름은. 그죠? 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유가는 어때요? 오히려 내려앉고 있죠.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죠. 왜 그럴까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전쟁 나서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되면 석유, 기름 사용량이 확 줄어든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세력들이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 나서 석유 급등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속 그런 거에 어떤 반복. 지금 현재 내일 되면 그죠? 또 영풍전자 내일이나 한 모레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작업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개인들은 많은 종목들을 집어 던지고 거기에 핫다 동참 거기서 또 영풍재지 대전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뭐 주식 어떤 이제까지 어떤 역사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영풍재지 가서 거지 되겠죠. 영풍재지 뭐 하는 회사죠? 종이죠, 종이. 그죠? 휴지도 만들고, 뭐, 우리 하는 A4 용지도 만들고. 근데 요즘 어때요? 많이 쓰일까요? 그쵸? 디지털 세상인데. 최근에 뭐 어떤 뭐 프린트 복사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저희 회사도 전부 이메일 보내고 하지 프린트 할 일이 거진 없어요. 옛날에는 책상마다 프린트 다 있었거든요. 요즘 프린트 하려면 저 한 10분 걸어가가지고 제일 큰 사무실 가야 돼요. 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금은 중견, 대기업은 중대재해법이 다 적용되죠. 얼마 전에 영풍재지 그 공장에서 근로자 한 사람이 그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요. 대대적인 어떤 조사, 검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다 지적받으면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심하면 대주주가 구속돼요. 사장이 구속되죠.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게 중대재해법이거든요. 근데 영풍재지 지금 공장 문 닫고 있어요. 그 사고 때문에. 개인들 그런 관심 없죠. 한가 5방, 6방 가는데 이제 안 벗어나겠나. 야, 48,000원짜리가 내일 한가 가면 4,000원대인데 거저 아니냐. 한 붙어 볼만한데 공장 문이야 닫든지 말든지 관심 없죠. 그게 주식판의 현실. 그죠? 투기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이 정해야 돼요. 나는 투기를 하겠다. 그럼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나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좋은 회사가 바닥에 널려 있어요. 왜? 신용, 미수, 반대매매 때문에 이유도 없이 폭락해가 있어요. 그런 주식 야금야금 사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신용 미수한테 감사하죠. 땡큐. 덕분에 싸게 산다. 그런 마음이죠. 최근에 보면요. 장이 살아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씩 조짐이 보여요. 폭락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혀요. 오로지 악재만 먹히죠. 근데 장이 살아날 조짐, 체력이 활동할 조짐, 뭔가 변화의 기운을 느낄 때는요. 신선한 테마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분위기를 자꾸 반전을 시키려고 해요. 개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요. 어제 그죠?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타 종목들이 와 상가 갔어요. 뭐 실제 갖고 있는 땅 어떤 덩어리보다는 가벼운 종목, 시가총액이 작고 가격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상가 가죠. 뭐 코아스나 이런 거. 그 외에 종목들이 욱 따라 들어가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 뭐 땅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래 크진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유상증자 하잖아요. 유상증자 돈 납입시키려고 김포시가 아니라 김포시가 없었다면 무슨 재료를 쓰더라도 유상증자 돈 납입받기 위해서 급등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 하는데 누가 반대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못해요. 왜? 선거니까. 그죠? 국민의힘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 주장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보세요. 김포시 그 모든 지역구를 다 잃는 거죠. 결사 반대하겠죠. 민주당 전부 다 떨어뜨려라. 그래야 김포시가 산다. 시민운동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겠죠. 되든 안 되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요. 김포시는 계속 편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슈가 막 퍼질 거예요. 그러면 단순 개념. 우리나라는 그죠? 학군이다, 지역이다 엄청 따지죠. 골목길 하나 사이 두고 여기 강남, 강북 천지 차이죠.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김포시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로 편입된다? 땅값이 오르겠죠. 거기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분명히 덕을 보겠죠. 그죠?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로또 맞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니까 설사 상가 가더라도 부실한 거, 위험한 거,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안전하다 싶은 거, 그죠?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는 그죠? 양지사 바닥이고 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테마라는 건 항상 그래요. 테마를 편성 못하면 어쩔 땐 섭섭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초전도체, 뭐 맥신, 뭐 이런 테마들 확 볼 때 없으면 그죠? 소외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급등 가능성보다는 안전한 거, 방어 위주로 사놓고 그냥 가담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테마죠. 실제 땅을 평수로 따져보면 사조 산업이 김포시에 땅은 제일 많아요. 하남, 그쪽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골프장 그게 한 50만 평이 넘어요. 위치도 그 서울 끄트머리하고 거진 경계 지점이니까. 위치적으로나 넓이로 보면 사조 산업이 어찌 보면 땅은 최고로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움직이죠. 그게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이제 테마로 끝내야죠. 적당히 소량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살아남는 거죠. 지금 같은 폭락 시기에는요. 지금 한 몇 분 지났습니까? 35분이요. 그러면 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폭락 시기에 할 일이 없다. 술이나 먹지 뭐. 술이나 먹지 뭐. 그죠? 보기 싫죠. 맨날 떨어지고 폭락하고 계좌가 시퍼렇고 한데 뭘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보기 싫어요. 그게 사람 심리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시기에요. 많은 힌트를 줘요. 녹음이 쫙 펼쳐진 봄, 여름에는요. 산에 가서 산삼 찾기 무지 힘들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늦가을 되면 산삼에서 빨간 열매가 열린대요. 빨간 열매를 표적으로 찾으면 신만이들이 산삼 찾기가 훨씬 수월하대요. 지금 같은 폭락장이에요.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 다른 거 30%, 40% 이래 빠졌는데, 50% 빠졌는데,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 내가 갖고 있으면 5% 빠져도 속이 쓰리죠. 근데 내 것만 보니까 그래요. 크게 전체를 쭉 보고 대부분 종목이 막 50% 막 반동간이 나고 처참한데 내게 한 10% 빠졌어?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 싶으면요. 그런 주식은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 내가요 13,000원에 샀는데 지금 12,000원 해요. 근데 12,000원에서 또 무너져가지고 11,900원 막 이러는데 속이 썰이 죽겠어요. 힘들어요. 남들이 보면요. 그거 한 5%, 6% 빠졌네. 야, 난 에코프로 있는데 지금 60% 꼬랐어. 2차전지 갖고 있는데 70% 잃었어. 시장이 전부 초토화돼가 있는데 내 것만 보고 내 거 7% 빠졌다, 8% 빠졌다. 이 똥주, 이 쓰레기 같은 주식. 손가락 꾹꾹 찌르고 있죠. 내 것만 보인 거래요. 전체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는 세력이 있구나. 여기는 누가 관리하구나. 보인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빠져서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장은 낙폭 과대주만 좋아하고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폭락 시기에도 버틴다는 것은요. 작용 반작용이 붙지. 대폭락장에서 10톤의 힘으로 장을 찍어 누르는데 그거를 받아낸다. 10톤 이상의 힘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세력의 크기를 가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은 힌트를 줘요. 이런 주식들이요. 나중에 대박주, 급등주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왜? 그게 시장 논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낙폭 과대주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에코프로 2차전지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단기가 낙폭 과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요. 진짜 찾으려면 좋은 주식은요. 안 빠지고 버티는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 주식이 진짜 힘이 있고 세력이 나 여기 세력 있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두 번째는요. 이 시기에 자사주 막 매수하는 회사. 고금리 시대에 회사 실적도 경제도 안 좋은 시대예요.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수를 한다. 개인들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아니거든요. 자신감이죠. 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 앞으로 좋아질 거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우리 회사 지금 진짜 싸다. 자신감이죠. 그럼 야, 회사에 지금 돈 얼마 있어? 얼마인데요? 그거 자사주 매수 다 해버려. 다 사. 나중에 2배로 자사주 매도할 수 있어. 자신감.
지금 이 시기에 자사주 매수를 막 하는 종목도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 회사는요,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오고 크게 나와요. 왜? 회사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주식 폭락하고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요, 계좌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은 힌트를 가르쳐 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한테, 우리 팀원들한테 모여라, 찾아라. 혼자 못 찾으니까 2천 몇백 개 종목을 혼자 어떻게 다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시키는 거예요. 자사주 매수하는 거 찾아라, 찾아라. 자사주 매수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정말 좋은 거는요,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지분을 늘리는 회사. 이거는요, 폭락장에서 거진 백발백중 힌트예요. 그런 회사가 확률적으로 19번 처음 이후에 급등하더라고요. 막 호재도 막 튀어나오고 실적이 급증하고 난리도 아니죠. 과거의 경험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 자사주를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사모은다. 개인들이, 개미들이 불쌍해서 그 주가를 받쳐주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자원봉사할까요? 왜 매수를 할까요? 자사주. 자사주보다 더 한 것은 대주주 매수. 대주주, 지금 이 강의에서 열심히 자기 돈으로 자기 지분 막 늘리는 회사, 장중에 샀는데요, 신고. 장중에 제가 몇 주 사서 지분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신고. 이런 회사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폭락장에서 할 일 없어요. 저는 더 바빠요. 물론 예전에 저도 그랬죠. 폭락하면 술 먹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식 원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원망하고 그래 살았죠. 그래 사니까 결론은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열심히 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고 분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게 다가올 미래의 내 계좌 색깔을 바꾸겠죠. 숫자를 바꾸겠죠. 저는 그래 믿어요. 세상 원망하느니 공시 쭉 뒤져서 좋은 종목 하나 더 발굴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그죠? 어렵고 힘든 것은 여전하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사태도 남아있고 영풍재지 그죠? 한 4천억대 미수가 있어요.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깡통 2번 되면서 신용 미수 때렸는데 팔고 나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금액이. 그래 증권사에서 고객님 마이너스 얼마인데 이거 며칠까지 입금해 주셔야 된다 그래요. 성질이 나죠. 에라이 너그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거지 된 거. 가만히 뒀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는요. 법적으로 처리해요. 고객님 미수 영풍재지 오늘도 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신용 미수 금액이 2천만 원 됐어요. 그 다음날도 체결이 안 됐어요. 2,600만 원 됐어요. 계속 증가를 해요. 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가 9방 만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거 다 날아가고 지금 현재 6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거 며칠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안 하죠. 안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요. 어떻게? 우리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추심이라고 해요. 추심으로 넘겨버려요. 추심으로 넘기면요. 차압 들어와요. 월급도 차압 들어오고 안 되면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 딱 붙이고 내 자산 가압류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처벌받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는 건요, 절대 신용미수 쓰지 마세요. 그건 자살행위, 자살행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영풍제지 그래 된다고 누가 광고라도 했습니까?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고 그 사람들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저평가된 주식 바닥에 있다 싶으면 샀어. 열심히 일하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투자죠. 더 이상은 꿈꾸지 마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면 항상 뒤탈이 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요, 정보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찌라시, 함정. 진짜 정보는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이 시기에 자사주 매수하는 회사, 대주주가 막 지분을 사들이는 회사, 이런 게 정보죠. 이런 종목 찾아서 바닥이다 싶으면 사두는 거죠. 그리고 잊어먹으면 돼요. 그런 게 나중에 목돈 되는 거죠. 하루에 1%, 2%, 1% 추구라고 사고 해봐야 결국 키움증권 연간 5천억 벌어들이는데 도와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요, 그 밤사이에 또 뭐 FOMC에서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내일은 또 2차전지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동조화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분응선은 왔다 이런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그죠? 내가 돈이 있으면 바닥에서 좋은 종목 사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원테이크로 찍었나요? 네. 저희는요, 그 부산에 저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유튜브라서요. 뭐 원테이크 그런 것도 모르고요. 저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는 그런 주식이 지금 세상하고 너무 상반되고, 나도 예전에 이랬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라는 게 좋으니까, 아무도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니까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것 뿐이에요. 굳이 화려하게 멋지게 뭐 편집하고 이래 할 처지도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요. 그죠? 공감 못 하겠으면 안 보면 되죠. 저는 뭐 돈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엄청난 고난, 돈을 투자해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주식파는 그래요. 그 모든 경험을 공짜로 이야기를 해줘도, 제가 돈 들여서 시간 내서 해드려도 어느 누구 하나 소주 한 잔 사준 사람 없어요. 비난, 비아냥, 조롱. 물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별로 유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요, 저도 사람이니까 심한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4살, 5살 어린애가 옆에서 저를 한 대 툭 때리고 팍 도망가는데, 제가 뛰어가가 그놈을 잡아가 맥살 잡고 한 대 쥐 박으면 뭐 하겠냐, 그거죠. 그냥 불쌍하신 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죠? 예, 어쨌든 저도 지금이 바닥이다, 다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선무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려스럽죠. 그래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11월 1일 날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